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이제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많은 것들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됐지만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수준과 또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선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동물 학대가 좀 심각해지면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동물 학대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네요. 네, 강원도에서도 전국적인 그 사건의 비율과 비슷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한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네. 올해 초에 이 양구에서는요. 초등학생이 고양이를 집어던지고 폭행하고 눈에 파묻은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동해시에서는 50대 남성이 다리가 불편한 강아지에게 강제로 목줄을 채우고 수레를 장기간 동안 끌게 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보도가 되는 게 불법적인 곰 사육 관련된 사건인데요. 네. 최근에 화천에서도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동물 복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에서 곰을 사육했던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고요. 이러한 곰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300마리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심각한 사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동물학대 사건이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 가지가 아니라 대단히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사회 문화적인 요인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식용의 목적으로 동물을 간주한다든지 동물은 학대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를 보면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의 환경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시설도 여전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동물학대를 하는 그 동물학대자들의 개인적인 특징들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당했던 경험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이 동물학대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심리검사를 해보게 되면 반사회적인 성향도 많이 드러나게 되고요. 감정적인 결여, 또 정서공감력의 결여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예. 이런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동물학대로 고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요. 동물학대를 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수강명령도 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소유의 동물이다라고 하더라도 동물학대를 저지르고 동물을 다시 반환받기 위해서는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동물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 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요. 좋은 쪽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동물 학대가 좀 심각한 상황이 되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실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징역과 금고형을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 동물학대 사건 중에서 약 85%는 벌금형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의 신고 건수가 6,594건이고요. 이것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20%가 증가한 수치이거든요. 네.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동물학대의 수준들은 대단히 좀 굉장히 향상되고 있고 동물학대에 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법적인 처벌 수위는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 7, 8년 전만 해도 그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카페가 많았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지금 이 야생동물 카페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법이 된 거죠? 네, 지난 12월 14일부터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어캣이나 라쿤 같은 동물들은 저희가 쉽게 볼 수가 없어서요. 네. 저희 동물 카페에서 전시하고 또 체험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원칙적으로는 위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 물론 기존에 영업행위를 하던 업체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를 주지만 이 유예 기간 동안에도 전시만 가능하고 먹이주기와 같은 체험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예. 신규로 업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육사를 배치한다든지 또는 동물 의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의사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요건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업소를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의 범위에서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제외가 됐고 또 앵무새나 독이 없는 뱀들도 제외가 됐기 때문에 네.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로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운영을 하더라도 동물 복지가 전제가 돼야 하는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운영이 좀 어려워지죠. 예, 그 동물 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럼 앞으로 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개인적인 인식 개선이나 사회적인 문화적인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법 제도적인 강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동물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처벌 수위를 좀 상향할 필요가 있고요. 네. 최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동물학대에 관한 양형 기준을 2025년까지 명확하게 수립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 법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동물학대 사건을 이건 좀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보시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또 신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6,594건의 신고가 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주는 반드시 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셔서 112 신고를 하시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시군구청에 있는 동물 관련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를 하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아직은 조금 농촌 지역이나 시골에 가시면 어르신들께서 그런 동물 복지나 이런 것 없이 생활도 아직도 그 옛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동물에 관해서 대하는 방법들이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기관 초중고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교육기관에서 동물 복지에 관한 교육이나 동물의 기본권에 관한 교육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적어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동물 복지나 동물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